7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유혜진입니다. 직장인 30대 대표로 온 김병진이라고 합니다.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30만 원으로 생각하면 90만 원이 저희 집에 가게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. 어쨌든 저희 둘은 일을 안 해도 그것만 가지고 생활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일을 할 거고, 부가적인 수입이니까 저희가 되게 여유롭게 아이와 함께 뭐 여행도 다니고, 아이에게 뭐 아이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, 조금 더 내가 해주고 싶었던 것들,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, 우리 신랑이 뭐 사고 싶었던 거,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여유롭게, 그 소소한 행복을 더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막상 처음에 정책 얘기라고 해서 조금은 거부감을 가지고 좀 얘기를 들었는데,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더 내가 미래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이었던 걸로 이제 와닿들여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막상 처음에 들었을 때는 세금을 오히려 더 감면받는 부분도 있었는데 조금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,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차피 동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, 어떤 사람은 많이 벌면 많이 낸다, 적게 벌면 조금 더 떼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거는 조금의 해소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생각은 들어요.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소득이 많은 분들의 반발이 제일 심할 것 같기도 하고,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서 나가야 되느냐가 되게 문제점인 것 같은데.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. 네,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제 25살 대학생 문기훈입니다. 저는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학생 이해담입니다. 오늘 그 패널 중에 사실 저는 이런 강연을 두어 번 더 비슷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, 거기에서는 이제 서로의 의견을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가 많이 되어서, 여기에서도 뭔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 다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, 또 예상 못한 부분으로 이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, 그런 게 되게 새로웠고,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,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천천히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런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, 저는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설레고 그런 마음이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, 또 부정적인 면도 다시 배워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사실은 근데 저는 천천히 진행된다면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.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,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, 뭐 더 좁게는 뭐 20대 남성을 대변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글쎄요, 뭐 주변에 뭐 제 이제 한국에서 뭐 이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, 이제 뭐 일단 뭐 취업 걱정, 뭐 그런 거에 굉장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, 뭐 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본소득을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일단 첫째로는 뭐 구직 활동에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뭐 30만 원 선에서는 아직은 좀 미진하지만, 이제 점진적으로 금액이 더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이 일에 대한 개념도 이제 덩달아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, 뭐 정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, 이제 뭐 정말 누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는 게 권리다,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뭐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게 된다면은, 그러면은 뭐 20대 뭐 세대에 있어서도 되게 긍정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, 저는. 네.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. 좀 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예. 그 지금 안 그래도 그 미국 이제 미국 민주당 이제 그 대선 경선의 후보 중에 지금 그 앤드루 양이라는 후보가 있는데, 이제 그 후보가 지금 그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워서 전면에,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. 그렇게 제도권 정치에서 이렇게 위력 있게 그런 담론을 이렇게 제기했다는 점에서 되게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,
근데 제가 느끼기에 아직 한국에서는 좀 그런 논의 자체가 굉장히 미진한 수준이지 않나. 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뭐 노동의 개념 자체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단순히 정말 뭐 어차피 뭐 기계 생산력을 사람이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들이 결국엔 대다수가 기계로 이제 대체가 될 것이고,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뭐 정말 일하지 않는 자는 뭐 먹지도 말라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낡은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노동의 개념도 바뀜과 동시에 이제 뭐 그런 기본 소득에 대한 개념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, 그래서 뭐 기본 소득 그 뭐 정책으로서도 정말 검토해 볼 만한 진지하게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학생으로 봤을 때 30만 원이 엄청나게 큰 금액을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막 어른들이 다 30만 원은 아직 적은 돈이고 생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걸 듣고 나서 뭔가 돈의 개념을 더 파악하게 된 것 같아요.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것들도 있었어요. 여기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일단 단어가 너무 어려웠고 무슨 단어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30만 원에서 그 포함되는 금액들 있잖아요. 재원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재원 중에서 이해되는 게 딱 그 장학금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이제 그 강연에서 모델로 제시하신 30만 원 수준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기본 생활에 뭐 좀 더 취미 생활에 뭐 돈을 좀 더 쓰거나 뭐 그런 수준일 것 같은데, 금액이 늘어난다면은 글쎄요. 뭐 그걸로 인해서 노동 욕구, 일할 욕구가 저하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왜냐하면 뭐 일이라는 게 단순히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뭐 정말 뭐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잖아요.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생업으로서, 그러니까 뭐 생업으로서가 꼭 아니라도 하면서 뭐 느끼는 보람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,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사람들이 게을러진다거나 하는 건 좀 지나친 고민이 아닐까. 일단 네.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렇게 직장 생활로 얻은 돈을 생계비에다 쓴 다음에 그 기본소득은 좀 더 나를 위해서 맞춰주는 금액으로 쓰고 싶어요. 일은 계속 할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제 정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가 있겠죠. 노동은 계속 할 것 같지만 또 노동하는 시간 그 이외의 시간에 여가 활동을 즐길 때 더 풍요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, 또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욕구 충족에 뭔가 더 기여를 해줄 것 같아서